실천인데 실천, 감사, 뭐 평가, 보급 다 이렇게 나중에 섞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꼭 실천은 실천에만 다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천하는 내용 관련해서도 앞에 탐색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계획 세울 때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니까요. 다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천으로 가는데 실천은 하게끔 하시는 거고요. 생태체계 구성원이 하게끔 돕는 겁니다. 여기서 생태체계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하고 그 다음에 환경체계에 계시는 지역 주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하게끔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시는 주체는 그분들이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런데 부족한 만큼은 우리가 보완해드리는 방식이라서 보완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보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족한 만큼 보완하시되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때로는 본을 보이시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실천했다고 사회사업가 내가 실천했다고 그래서 망했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사자한테 상의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당사자가 하려고 하셨으나 어렵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본을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탐색하며 계획을 또 수정하고 그래서 계획 한번 세웠다고 그대로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실천하시면서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복잡성하고 그 다음에 역동성하고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폐쇄된 명분을 모시고 폐쇄 그룹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는 방식으로 한다. 집단 프로그램으로 아예 프로그램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 복잡성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당사자하고 지역사회 이렇게 보면 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에 가깝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데 그걸 미리 세운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게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부분이랑 좀 겹치는데 일단 관계 맺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실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나선형으로 비례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실천 여부도 또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천하시면서 관계가 높아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요거는 관계 경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시하는 건데 업셀링하고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써요. 관계 경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업셀링이라고 하는 건 더 높은 수준을 권하는 겁니다. 지금 관계에 맺어져 있거나 그분이랑 나랑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 맺어 있는 수준에서 한 등급 위에 있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해볼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형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지금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한테는 준중형을 권했을 때 부담이 적고 해볼만해지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한테 대형차를 권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셀링이라고 하는 것,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퍼미션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등급 위에 있는 걸 권하는 거고요.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권하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걸. 그래서 예금 들러 가면은 예금 들려고 뭐 적잖아요. 적을 때 적금은 어떠세요? 신탁은 어떠세요? 신용카드는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것으로 확장될 때는 사람들이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는 곳이 보통 그 롯데리아 뭐 이런 데입니다. 롯데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만 시키면 그러면 꼭 물어보거든요. 세트 메뉴로 드시면 어떻겠냐고 라고 하면서 크로스셀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트 메뉴로 시키면은 500원 추가하시면은 라지 메뉴 드실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햄버거만 사러 들어갔는데 부담이 적으니까 올라가서 세트 메뉴, 라지 메뉴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 예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회복지 쪽으로 적용해 보면 일회봉사가 쉬울까요? 정기봉사가 쉬울까요? 일회봉사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일시후원이 쉬울까요? 정기후원이 쉬울까요? 당연히 일시후원이고요. 그리고 현물후원, 현금후원 중에서 아마 현물후원이 좀 더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회 봉사 하시는 분한테는 정기 봉사를 권유하거나 했을 때 조금 더 부담이 덜한데 1회 봉사 하셨던 분한테 활동가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부담이 아주 심해진다는 겁니다. 일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정기 후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기 쉬우나 지금 후원하지 않으시는 분한테 갑자기 정기 후원해달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회 봉사 하시는 분한테는 일시 후원해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크로스셀링으로 가기가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밑에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고 밑에 있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기관에서 지금 필요한 분들은 어느 분이냐면 위에 있는 분들이세요. 바로.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활동이란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관계 맺은 정도에 따라서 실천하시는 거고 그 실천하는 것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관계도 깊어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하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떼이 캠페인 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거든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요 모자떼이 캠페인을 했는데 모자떼이 캠페인은 1회인가요? 정기인가요? 1회고요. 그 다음에 일시후원이고 그 다음에 현물후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금 시즌 11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제가 알기로는 모자떼이 캠페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기 결연 후원이 많이 늘었답니다. 실제로 요청했던 건 요건데 왜 정기 결연 후원이 늘어났을까요? 모자 떠갖고 오는 사람한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예, 정기 결연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인데 모자떼이 캠페인이 있고 정기 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게 선물 보내는 후원이 있는데 그런데 모자떼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5시간이면 된다고 하면서 여기 일단은 관계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모자를 떠갖고 오는 사람하고는 정기 후원으로 올리든 크로스셀링 하든 선물로 보내는 것으로 업셀링 하든 점점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권유함으로써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쉬운 게 많아져야 될까요? 어려운 게 많아져야 될까요? 쉬운 게 많아져야 되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만큼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면은 당연히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